징역형은 매우 논란이 많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자가 몇 년만 복역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답답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소한 범죄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처럼 취급되는 것을 보는 것도 똑같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에 이르는 형량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형량의 목적은 그런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역대 가장 긴 징역형 5가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참호이 티피아소. 수천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도 태국 여성 차모이 티피아소일 것입니다. 그녀는 한때 태국 석유공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20대였던 티피아소는 칫펀드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이 저축제도는 주로 인도에서 사용되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티피아소의 칫펀드는 마이 차모이 펀드라고 불렸으며 약간 다르게 설립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마치 석유 주식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으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립공군과 태국 석유청과 연줄이 있다는 점 덕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펀드는 합법적으로 여겨졌고 전성기에는 왕실 구성원들과 군부의 저명한 인사들을 포함해 16,000명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이 사기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결국 사기임이 밝혀졌고 티피아소는 이 피라미드 사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서 2억에서 3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마이 차모이 펀드는 폐쇄되었고 티피아소는 이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공군에 의해 비밀리에 구금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89년 7월 27일 티피아소와 그녀의 공범 7명은 기업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티피아소는 징역 14만 107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역대 최장 징역형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긴 형량에도 불구하고 당시 태국법에 따르면 사기로 복역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8년만 복역한 뒤 1993년에 석방되어 실제로는 더 짧은 기간만 복역했습니다. 메우메트와 파티의 아이딘. 메우메트 아이딘은 1991년 터키에서 태어났으며 차모이 티피아소와 마찬가지로 폰지 사기를 벌인 끝에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기는 그와 그의 형제 파티의가 수년간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8월 메우메트는 부키프로스에서 팜뱅크라는 모바일 게임 앱을 설립했습니다. 이 앱은 게임 판빌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실제 돈을 사용해 가상동물, 농산물, 농기구 등을 구입하며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메우메트에 따르면 사용된 돈은 전국 여러 농장에 실제 가축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며 투자자들은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터키에서만 이 앱은 4만 35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유했고 해외에서도 추가로 15만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여러 이용자들이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규제당국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곧 이 사기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아흐메트 아이디는 약 13만 2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6억 터키 리라 미화로 약 1억 8,7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2018년 1월 회사는 신규 이용자 등록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 메우메트는 2017년에 제기된 일련의 민원들로 인해 은행들이 자신과 거래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에게 제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봄 26세의 메으메트가 국외로 도피했으며 2017년 12월에 회사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터키 정부는 가중 사기 및 범죄 조직 설립 혐의로 해당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메으메트의 아내를 포함한 3명이 체포되었고 추가로 19명의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시기쯤 회사의 자산도 압수되었으며 여기에는 낙농장에서 키우던 약 1000마리의 소도 포함되었습니다. 터키에서 도피한 후 메으메트는 우루과이로 향했고 그곳에서 건설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26세의 메으메트는 판뱅큐 이전에도 랩 가수에 도전하는 등 온갖 종류의 사업에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안경을 판매하며 이를 쓰면 사람들을 벌거벗은 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으메트는 결국 2021년 7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터키 대사관에 자수하면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누구에게도 이익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게임이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투자자 부문을 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게임에 가입한 사람들은 실제 농장에 지분이 없으며 수천 명의 회원들이 게임에서 번 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이 사기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한 적이 없으며 항상 선의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심리에서 메으메트는 나는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죄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그는 투자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사기를 친 혐의로 45,37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형제 파티은은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 은행 또는 대출기관을 이용한 절도,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 설립, 범죄로 취득한 자산의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7명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6명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11명의 피고인도 유사한 혐의로 다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 테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04년 3월 11일 1년의 조직적이고 거의 동시에 발생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폭탄 테러는 통근 열차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날 아침 7시 3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총 10개의 폭탄, 이 4대의 열차에서 폭발하여 191명이 사망하고 1,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끔찍한 공격은 스페인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생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스페인의 9.1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흘 후 알카에다 대변인이 이번 공격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이 단체가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스페인 정부와 언론 모두 ETA가 연루되었다고 지목했습니다. ETA는 1959년부터 2018년까지 활동했던 무장한 바스크 민족주의 극좌 분리주의 단체였으며 한 신문사인 ABC는 이번 공격이 ETA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ETA는 모든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후 몇 시간 동안 3개의 추가 폭탄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하나는 폭발하지 않았고 2개는 해체 전문가들에 의해 실수로 폭발했습니다. 모든 폭발물은 배낭에 담겨 기차에 실린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사관들은 이른 아침 여러 차례 스키 마스크를 쓴 채 기차에 타고 내리는 것이 목격된 몇몇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스키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목격된 같은 역 밖에 한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기폭장치, 여러 휴대전화, 꿀한 구절이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특히 폭발하지 않은 13번째 폭탄은 타이머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알람을 작동시키고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심카드가 필요했습니다. 3월 13일 수사관들은 심카드를 추적한 후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모로코인 3명과 파키스탄인 2명이 체포되었지만 이들 중 오직 자말 조금만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2007년 28명의 피고인 중 21명이 마드리드 폭탄 테러에 가담한 혐의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에서 가장 이슬람적인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모자들이 테러 발생 약 3주 후
은신처에서 폭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법의 심판을 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말 죽음은 최소한 한 개의 폭탄을 설치했고 또 다른 모로코 국적의 오트만 엘가노이 역시 다이너마이트 운반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1건의 살인과 1856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42,9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밀리오 수아레스 트라초레스라는 스페인인은 다이너마이트를 공급한 혐의로 34,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40년 만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이하게도 스페인에서 실제로 복역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40년입니다. 레베이 오스만이라는 또 다른 남성은 음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었고 그의 변호인들은 법정에 제출된 보청 녹음에서 그가 주모자라고 주장한 부분이 단순히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었고 18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테러 단체 소속 및 폭발물 밀매와 같은 혐의로 찰스 스콧 로빈슨. 오클라호마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선고된 최장형은 찰스 스콧 로빈슨의 형입니다. 로빈슨에 대한 온라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그는 1964년 4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상습 범죄자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1994년 이전에는 주로 비폭력 범죄로 복역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도, 절도 미수, 도난 차량 소지, 도난 재산 은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로빈슨의 인생은 1990년대 초 그가 3살배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면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994년 12월 14일 그는 기구를 이용한 강간, 강제 구강 성교 2건,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설 또는 음란 행위 3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각 범죄마다 5,00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각 형량을 연속적으로 복역하도록 명령받아 총 3만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당 5,000년의 형을 제한했지만 로빈슨의 범죄가 너무 끔찍해서 그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어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배심원단 대표 로라 빅슬러는 우리 모두 조기 석방에 대해 신문에서 읽어본 적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라며 범죄자에게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시는 밖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심원들은 단 35분 만에 30세의 로빈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법원 판사 댄 오웬스는 배심원들의 제안에 동의하며 법정에서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당신이 남은 평생을 교정국의 구금시설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빈슨이 각 혐의마다 13년마다 가석방된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78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형량에 따르면 그는 108세가 될 때까지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데런 앤더슨과 앨런 웨인 맥노린. 주목할 만하게도 로빈슨은 오클라호마주에서 엄청난 형량을 선고받은 유일한 미국인이 아닙니다. 1993년 털사에서 배심원단은 데런 앤더슨과 앨런 웨인 맥노린이 털사 카운티에서 강도, 납치, 그리고 한 여성에 대한 강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짧은 범죄 행각 끝에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합쳐서 총 6,475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당시 살인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으로는 털사 카운티에서 내려진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형사 항소법원에서 뒤집혔는데 재판장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배심원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은 무죄가 아니라 결백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시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신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성폭행 피해자는 당시 신혼이었으며 자신의 차가 US 75 고속도로에서 들이받쳐 도로 밖으로 밀려난 후 강간과 강제 항문 성교를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고속도로에서 모텔방으로 그리고 결국 자신의 집으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빌 라포춘 지방검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포식자였으며 증거에 따르면 이 고통스러운 사건 동안 13건의 성적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의 이 폭행과 강도 사건 이전에 앤더슨은 이미 3번의 전과가 있었는데 1986년에
2번의 주거 침입과 1989년에 한 번의 강도 전과가 있었습니다. 맥로리는 1988년에 한 번 주거 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해자가 이 폭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재판에서 앤더슨은 징역 220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심에서도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배심원단은 그에게 징역 11,25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유죄 판결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강간, 이건 각각 2000년. 강제, 남색, 이건 각각 2000년.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폭행, 1750년. 그리고 주거 침입, 강도, 절도. 각각 1건에 대해 각각 50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형량은 항소 결과로 선고된 최장기 징역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로리는 재심 후 21,2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4건 각각에 대해 2000년 강제 남색 4건 각각에 대해 2000년 납치에 대해 1750년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폭행에 대해 1500년 강도 2건과 절도 1건, 주거 침입 1건 각각에 대해 50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맥로리는 자신의 형량에 항소했고 500년이 감형되었습니다.